뉴욕에서 메디케이드를 노린 수천만 달러 규모의 복지 사기 사건이 드러난 가운데 LA 카운티에서는 멀쩡한 노인을 시한부 환자로 둔갑시키는 대규모 호스피스 사기가 적발됐습니다. 국토안보부가 미네소타주에 배치됐던 연방요원 700명을 철수하기로 결정하고 연방법원은 이민 단속 현장에서의 선제적 최루탄 사용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최근 뉴저지 버겐 카운티 등지에 아이스 활동을 둘러싼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토안보부와 아이스는 티넥에서의 아동 연행설이 사실 무근이라고 공식 해명하고 허위 정보 전달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정부 예산안에 서명하면서 나흘간의 부분적 정부 셧다운이 종료됐지만 국토안보부 예산을 둘러싼 여야 간 갈등이 재현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AI 기술을 악용한 사기 범죄가 미 전역에서 빠르게 확산되며 피해 규모가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헬문스버그의 최우선의 목표는 최고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전문 세일즈팀과 함께하는 고급 쇼룸에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머세디스 벤츠 모델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헬문스버그와 함께라면 완벽한 차량을 찾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신영주입니다. 오늘은 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입춘입니다. 새봄에 좋은 기운을 담아 오늘 뉴스 시작합니다. 미국의 합법적인 복지 제도가 조직적인 사기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LA 카운티에서는 멀쩡한 노인을 시한부 환자로 둔갑시키는 대규모 호스피스 사기가 확산되고 있고 뉴욕 브루클린에서는 메디케이드를 노린 수천만 달러 규모의 복지 사기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시한부 환자를 위한 임종 돌봄 제도인 호스피스가 범죄 조직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방건강보험서비스센터 CMS의 매매도주 국장은 최근 LA 카운티가 유령 환자와 가짜 업체, 부패한 의사와 범죄 조직이 얽힌 대규모 호스피스 사기의 중심지가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CMS에 따르면 지난 5년 사이 LA 카운티의 호스피스 업체 수는 7배나 늘었고 연간 사기 피해액만 약 35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재 LA 카운티에 등록된 호스피스 업체는 1,923곳으로 전국 36개 주의 등록업체 수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특히 벤나이스 지역의 한 건물에는 무려 112개 업체가 주소지를 두고 있었지만 현장에는 단 한 명의 직원도 없는 이른바 유령 사무실로 확인됐습니다. 범죄 조직은 쇼핑센터나 노인센터를 돌며 정부 보조금이나 무료 간병을 미끼로 메디케어 번호를 수집한 뒤 멀쩡한 노인을 서류상 시한부 환자로 등록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실제 치료가 필요한 노인이 시스템상 치료 포기자로 분류돼 암 수술이나 항암 치료 승인을 거부당하는 2차 피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인 관계자들은 언어 장벽이 있는 한인 노인들이 이 같은 사기에 특히 취약하다며 정부 혜택을 미끼로 한 감언이설에 속아 메디케어 정보를 넘겼다. 정작 위급한 순간에 진료를 거부당할 수 있는 위험이 크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낯선 사람이 메디케어 번호를 요구하거나 공짜 선물을 제안하고 호스피스를 무료 간병 서비스로 설명할 경우에는 사기로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복지 사기는 뉴욕에서도 확인됐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브루클린에서 성인 데이케어와 홈케어 회사를 운영하던 마날 와샤프와 일레인 안타우는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도 메디케이드를 청구해 6,800만 달러를 가로챈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들은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에게 불법 리베이트와 뇌물을 제공해 자신들의 업체로 유인한 뒤 제공되지 않은 서비스 비용을 메디케이드에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무부는 이들이 여러 법인을 이용해 자금을 세탁하고 현금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당국은 이번 사건이 노인과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복지 제도가 범죄의 통로로 악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복지 제도를 노린 조직적 범죄가 노인들의 생명과 권리를 직접 위협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가 미네소타주에 배치됐던 연방요원 700명을 철수하기로 결정하고 연방법원은 이민 단속 현장에서의 선제적 최루탄 사용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이스는 구금 이민자들의 의료정보 차단으로 논란을 빚고 있고 여러 주에서는 연방요원의 민권 침해에 면책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법 움직임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가 미네소타주에 배치됐던 연방 법집행요원 700명을 즉각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톰 호먼 국경 담당 차르는 오늘 미니애폴리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방정부와 주 지방 당국 간 협력이 확대되면서 보다 표적화된 이민 단속이 가능해졌고 이에 따라 현장 투입 인력을 줄이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 이후에도 미네소타주에는 약 2,000명의 연방 요원이 남아 미니애폴리스와 세인트폴 등 트윈시티 지역에 집중 배치될 예정입니다. 호먼은 범죄 이력이 있는 불법 이민자를 지역 교도소에서 직접 인계받는 방식이 늘어나 단속 효율과 안정성이 높아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리건주 포틀랜드 아이스 시설 주변 시위에 대한 대응을 두고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오리건 연방지방법원의 마이클 사이먼 판사는 3일 급박한 물리적 위협이 없는 한 연방 요원들이 시위대를 향해 최루가스나 화학물질탄, 이른바 발사탄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일시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기에서 발사탄은 시위 진압용 고무탄은 물론 실탄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부득이하게 사용할 경우에도 생명에 위협이 없는 상황에서는 사람의 머리나 목, 몸통을 겨냥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일단 14일 동안 효력이 유지됩니다. 사이먼 판사는 이번 결정문에서 미국이 갈림길에 놓였다고 밝혔습니다. 자유로운 발언과 비폭력 시위 그리고 이를 취재하는 언론은 제대로 기능하는 민주공화국에서 보호받아야 하며 사법부는 법치의 나침판을 지키는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판단은 미국 시민자유연합 오리건 지부가 아이스 시설 인근 시위 참가자들과 이를 취재하던 프리랜스 기자들을 대리해서 낸 신청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국토안보부는 요원들이 자신들과 대중, 연방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물리력만 사용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구금된 이민자들의 인권 문제도 또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KFF 해시 뉴스에 따르면 아이스에 구금된 이민자들이 병원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가족과 변호사로부터 사실상 차단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글린데일에서 체포된 훌리오 세사르페냐는 경미한 뇌졸중 증세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아이스와 병원 측은 그의 위치와 입원 사실을 가족과 변호사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죽을지도 모른다며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를 받았지만 어느 병원에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민단체와 이민전문 변호사들은 이 같은 블랙아웃 절차가 환자를 고립시키고 법률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지적합니다. 이런 논란 속에 연방요원의 민권 침해에 대해 면책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움직임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현재 연방법은 주 지방 공무원의 민권 침해에 대해서만 민사소송을 허용하고 연방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를 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바꾸기 위해 일리노이주를 시작으로 콜로라도와 메릴랜드, 뉴욕 등 여러 주에서 아이스 요원을 포함한 연방 요원의 민권 침해에 대해서도 주법에 따라 책임을 묻는 법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최근 뉴저지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아이스의 활동을 둘러싼 불안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버겐 카운티 티넥에서 아동이 아이스에 연행됐다는 소문까지 퍼지며 학부모와 주민들의 긴장이 높아졌는데요. 아이스와 교육당국은 해당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공식 해명에 나섰습니다. 최근 뉴저지 버겐 카운티에서는 아이스 요원들이 지역에서 목격됐다는 제보가 잇따르며 주민들의 불안이 커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등굣길에 있던 어린아이가 아이스에 연행됐다는 내용의 글이 소셜미디어에 올라오면서 논란이 급속히 확산됐습니다.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화요일 해당 주장에 대해 어떤 아이도 연행되지 않았고 체포된 사람도 없다며 버겐 카운티에서 퍼진 아동 연행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국토안보부 측은 또 이 같은 허위 정보가 공포와 혼란을 조장하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이로 인해 아이스 요원에 대한 공격이 1300% 이상 증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티넥 일대에서 아이스 요원이 목격됐다는 글이 온라인을 통해 공유됐습니다. 이에 대해 마크 슈어츠 티넥 시장과 앤드류 맥거 경찰서장 등 지역 당국은 지난 금요일 공동 서한을 통해 아이스 요원들이 1월 24일 티넥에 있었던 사실은 확인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단속 내용이나 작전 목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논란의 중심이 된 아동 연행 주장과 관련해 교육당국도 해명에 나섰습니다. 티넥 교육부는 학부모들에게 보낸 공문에서 학교 부지 내에서 아이스 활동은 없었으며 등교 중이던 성인과 아이가 아이스 관계자들과 마주친 사실은 있으나 사건은 교육부 관할 밖에서 발생했고 성인은 최종적으로 구금되지 않았으며 아이는 무사히 학교에 도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 달 전 온라인에서는 인근 테너플라이에서 아이스를 봤다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레딧에는 흰색 밴을 목격했다며 주의를 당부하는 글이 게시됐지만 해당 내용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서는 아이스를 둘러싼 지역사회의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정보가 혼란을 키울 수 있다며 근거 없는 소문이나 공포 조성은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팰리세이즈 파크에서는 아이스 단속 여파로 위축된 한인 상권을 돕기 위한 지원 활동이 진행됐습니다. AAPI 뉴저지는 지난 1월 31일 펠팍 상권에서 지원 행사를 열고 주 하원 의원과 보좌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인들의 고충을 듣고 아이스 단속 대비책을 안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AAPI 뉴저지는 펠팍 상권 곳곳에 한국어로 된 아이스 단속 대응 안내 포스터를 부착하는 한편 아이스 대응 요령 교육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연방정부 예산안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나흘 동안 이어졌던 부분적 정부 셧다운이 종료됐습니다. 국토안보부 예산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 속에서 임시 예산을 포함한 절충안이 최종적으로 타결됐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방 하원은 어제 오후 본회의를 열고 상원이 지난달 30일 수정 가결한 연방정부 예산안 패키지를 찬성 217표, 반대 214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를 통과한 예산안에 서명하며 연방정부 일부 기관의 업무 중단 사태는 공식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민 단속 관련 예산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노동부를 포함한 일부 연방정부 부처는 지난달 31일부터 3일까지 약 4일간 업무가 중단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 확정된 예산안 패키지의 총 규모는 약 1조 2천억 달러로 국무부와 보건복지부 등 주요 연방기관을 2026 회계연도 종료일인 오는 9월 30일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5개의 예산 법안과 국토안보부에 대한 2주짜리 임시 예산안이 포함됐습니다. 해당 예산안은 처리 시한이었던 지난달 30일 자정을 앞두고 상원을 통과했지만 하원의 최종 의결이 지연되면서 지난달 31일부터 일부 연방기관의 업무가 중단되는 부분 셧다운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예산 협상 과정에서는 국토안보부 예산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지난달 이민 단속 요원들의 총격으로 미국 시민 2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을 둘러싼 반발 여론이 전국적으로 확산됐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의 단속 방식에 대한 개혁이 전제되지 않는 한 국토안보부 예산을 통과시킬 수 없다며 전체 예산안에서 국토안보부 예산을 분리해 처리할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이에 공화당과 백악관은 예산 처리 지연이 장기화될 경우 정부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협상에 나섰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절충안으로 국토안보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처의 연간 예산안을 먼저 처리하고 국토안보부 예산은 2주간만 적용되는 임시 예산으로 편성하는 데 민주당과 합의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국토안보부 예산은 오는 13일 금요일까지만 유효한 임시 예산안으로 이후 추가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국토안보부 개혁 방향과 이민 정책을 둘러싼 쟁점에 대해 논의하고 재협상에 나서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치권에서는 향후 협상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예산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는 6일 발표 예정이었던 미국의 1월 비농업 고용 지표는 이번 부분 셧다운 여파로 연기돼 오는 11일 공개된다고 노동부 고용통계국이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나는 아니겠지 싶다가 자칫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AI 기술을 악용한 사기 범죄가 미 전역에서 빠르게 확산되며 피해 규모가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기관과 외교공간, 대기업을 정교하게 사칭한 문자, 전화, 웹사이트 사기가 잇따르면서 한인 사회를 중심으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지난해 3분기까지 연방거래위원회에 접수된 사기 피해 신고는 약 237만 5천 건, 피해 금액은 122억 6천만 달러로 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신고 건수 자체는 과거와 비슷하지만 최근 들어 건수와 피해액이 동시에 증가하며 사기 범죄 양상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전문가들은 AI 기술을 활용한 사기 수법의 고도화를 주요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범죄자들은 정부기관이나 기업 로고, 홈페이지를 정교하게 복제하거나 자연스러운 문장과 음성으로 피해자의 경계심을 무너뜨립니다. 특히 오는 4월 15일 2025년 세금 보고 마감일을 앞두고 실제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LA 거주 40대 한인 김모 씨는 연방국세청을 사칭한 누군가로부터 세금 환급이 보류됐다는 내용과 함께 링크가 첨부된 문자를 받았고 링크를 클릭하자 실제 국세청 홈페이지와 거의 구별이 어려운 화면이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다행히 김모 씨는 공식 사이트를 직접 확인한 후 피해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50대 한인 소규모 사업체 운영자도 전력 회사를 사칭한 문자에 속을 뻔했지만 기존 청구서와 다른 점을 이상하게 여기고 직접 문의한 끝에 사기임을 확인했습니다. 세무 전문가들은 세법 개정과 개인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AI나 SNS 정보만 믿으면 신고 오류 위험이 크다고 강조합니다. 키아 클로체크 세무 전문가는 결혼, 출산, 이혼, 신고 유형 등 복잡한 판단을 AI 기반 소프트웨어가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AI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최신 내용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개인 신분 변화나 소득 구조 변화가 있었던 납세자일수록 온라인 정보에 의존할 경우 잘못된 판단을 내릴 위험이 커진다는 설명입니다. 보이스피싱 수법도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뉴저지에 거주하는 60대 한인은 주미대사관 번호로 걸려온 전화에서 한국 검찰 사건에 연루됐다는 통보를 받고 가짜 법무부 사이트 접속을 유도받았습니다. 화면에는 실제 구속영장처럼 보이는 문서도 띄워 공포심을 조성했으나 전화를 끊고 영사관에 확인하면서 피해를 막았습니다. 최근 사기 범죄는 가짜 구속영장, 위조 조회 사이트, 발신번호 스푸핑 등까지 동원돼 조직화되고 있으며 영어와 온라인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한인 등 아시안 노년층이 주요 표적입니다. 주미 대사관은 한국이나 미국 공공기관은 전화나 온라인으로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직접 요구하지 않는다며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중단하고 공식 연락처로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기 웹사이트의 공통 특징으로 긴박감, 공포감, 과도한 혜택 강조, 어색한 문법이나 부실한 디자인, 즉각 결제 요구를 꼽으며 링크 대신 공식 웹사이트 주소를 입력해 비교해 볼 것을 권장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에 거주하는 30대 한인 남성이 메이우드에서 도끼를 소지한 채 아파트 침입을 시도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메이우드 경찰은 지난달 30일 오후 메이브룩 드라이브에 있는 아파트에서 수상한 침입 시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31살 신모 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신 씨는 1층 아파트 실외기를 뜯어낸 상태였고 현장에서 도끼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즉시 신 씨를 검거하고 해당 도끼를 압수했습니다. 신 씨에게는 무기를 사용한 주거침입 미수와 불법 무기 소지, 공무집행 방해와 스토킹, 지문 채취 거부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인 신 씨는 3일 기준으로 버겐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한편 신 씨는 지난 8개월 동안 음란 행위와 괴롭힘, 접근 금지 명령 위반과 무단 침입 등으로 6차례 체포됐으며 지난 12월 달에는 로다이타운 정부 청사 폭파 위협 혐의로도 검거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신 씨는 뉴저지 보석개혁법에 따라 매번 석방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불법 바이오 실험실로 추정되는 시설이 수사 당국에 의해 적발됐습니다. 온라인 매체 더 블레이즈에 따르면 FBI와 라스베이거스 경찰국, 경찰특수기동대는 지난달 31일 라스베이거스 할리우드 블루버드와 워싱턴 애비뉴 인근의 한 주택을 급습했습니다. 현장에서는 냉장 냉동 장비와 실험기기, 정체를 알 수 없는 액체가 담긴 용기들이 발견됐고 정밀 분석을 위해 FBI 실험실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지난 2023년 중가주 리들리에서 적발된 중국 국적 인물 운영의 불법 바이오 실험실과 연관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지목한 인물은 자베이 주는 2023년 연방하원 중국 공산당 특별위원회 보고서에서도 리들리 불법 실험실을 지휘 통제한 인물로 지목된 바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불법 실험실 운영을 차단하기 위한 연방 차원의 대응 강화를 요구했습니다. 월가에서는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가 올해 중반부터 시작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글로벌 대형 투자은행 8곳 가운데 5곳은 연준이 오는 6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낮출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현재 3.5에서 3.75% 수준인 기준금리가 3.25에서 3.5% 범위로 내려갈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파월 의장이 5월 달에 임기를 마치고 새 의장이 취임하는 시점 이후 첫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정책 방향 전환이 이뤄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바클리, 노무라가 같은 전망을 내놨고 이 가운데 네 곳은 9월 추가 인하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바클리는 두 번째 인하 시점을 연말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차기 연준 의장의 통화 완화 성향과 별개로 시장에서는 급격한 금리 인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주 한인 출생아 수가 장기 감소 흐름 속에서 지난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통계에 따르면 엄마가 한인인 출생아 수는 2024년 약 12,500명으로 전년보다 약 6%가 늘었습니다. 아빠가 한인인 출생아 수와 부모 모두가 한인인 출생아 수도 각각 5%에서 7%대 증가를 보였습니다. 부모 가운데 최소 1명이 한인인 출생아 수 역시 2024년 약 16,400명으로 늘었습니다. 다만 이들 지표 모두 2016년과 비교하면 여전히 큰 폭의 감소 상태로 통계적으로는 장기 하락 국면 속에 일시적인 반등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객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같은 기간 미국 전체 출생아 감소율이 약 8%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한인 출생 감소 속도가 상대적으로 더 가팔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향후 수년간 증가 흐름이 이어질지 여부가 추세 판단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헬მს브로우의 최우선의 목표는 최고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전문 세일즈팀과 함께하는 고급 쇼룸에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머세디스-벤츠 모델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헬მს브로우와 함께라면 완벽한 차량을 찾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계속해서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KBTV 뉴스9을 모두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